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현재 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하는데 변호사님도 들으셨죠? 예. 사실 법조계에서는 이미 간통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다만 이를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폐지해야 하는지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뿐이죠. 네. 헌재에서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된 근거는 어떤 내용인지도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예. 헌법재판관 중 7인이 위헌 의견을 냈는데요. 첫 번째 간통죄가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간통죄를 형사처벌하는 입법례가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죠. 반면에 간통죄에 대한 합헌 의견은 간통 유형은 다양한데 이들의 개별적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한 번에 위헌 결정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그런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하면 전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간통죄가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성인 남녀가 상호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쌍방 당사자가 기원자라도 더 이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부부간에 합의된 도덕적, 윤리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효성이 없는 간통죄가 폐지된 만큼 결혼제도 안에서 파탄의 귀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민법상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보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결국 간통죄가 폐지되기는 했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이지 도덕적, 윤리적 책임에서 자유롭지도 않고, 그리고 민사상 책임도 부담하게 되니까 법적 책임을 완전히 면제받는다고 볼 수는 없죠. 네. 위자료 산정에서도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원래 이제 간통죄 역사는 과거에는 간통의 경우에 여자만 처벌되었습니다. 아이고, 네. 1953년경에 이제 남편도 처벌되는 이제 쌍벌죄로 변경됐죠. 아, 그렇군요. 이 쌍벌죄로 된 것은 남편이 아내를 이혼으로 가정 밖으로 내모는 이런 축출 이혼일 때 아내는 결국 아무런 재산적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시대의 간통죄는 아내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상당한 재산을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간통죄가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1992년에 민법에 재산분할 청구권 조항이 생긴 후에는 굳이 간통죄로 고소하지 않아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상당 부분을 받을 수 있게 돼서 이혼하는 아내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던 간통죄의 의미는 상당히 이제 미미해졌죠. 그래서 지금은 간통죄가 아니어도 민법상 재산분할 청구권 제도로 이혼하는 아내는 재산을 상당히 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결국 결혼 기간이 한 30년쯤 되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반 정도, 반반씩 나눠야 되는 그런 재산분할 청구권 제도가 있어서 간통죄의 역할이 상당히 작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간통죄의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도 재판부에서 다소 전보다는 더 상향해서 판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앞으로도 이에 따라 보완해 가야 되는 법적인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도록 서로 간에 노력하는 사회적 자정 작업이 더욱 간절히 필요한 때입니다.